4장의 네 번째 주제, 불교는 매우 정밀한 정신치료 부분을 제가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정신 문제에 대한 프로이트나 융의 언급을 보면 아직 자신의 견해를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는 관찰한 것, 발견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확신이 설 때 비로소 세상에 가르침을 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제시하시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은 그대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라고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불교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분명한 이해를 확립했는데, 불교의 관찰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덩어리로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선정을 통해 개발한 지혜의 눈을 통해서 또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관찰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기반해서 인간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사람이 손해가 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적 정신치료를 따르면 손해되는 행동을 멈추고 유익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도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보살들의 예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는 자타가경에 나온 형이 돌아가셨지만 울지 않는 보살의 이야기나, 또 한편 길가에 걸어가다가 등짝을 후려맞았지만 그대로 걸어가신 사리불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롯해서 니까야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그 깊이의 차이는 좀 다 있지만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진실을 중시하고 또 관찰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고, 지금 또 불교가 현대과학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증명 가능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이해는 과거 어떤 정신치료의 학파보다도 사실 검증된 것이고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심리학과는 사실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 집단, 또 대조군 집단 이렇게 나눠 갖고 실험을 하고 또 그거 통계 처리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이때 사실 연구자가 자기 관심이나 뭔가 들은 거, 본 거에서 시작하는 건 맞지만 사실 실험에 연구자는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것과 달리 부처님은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업적 자체가 본인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셨고, 당신에게 된 것을 또 사람들에게 반복 검증하면서 이렇게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나 어떤 이론을 적용할 때 좀, 이 부처님처럼 철저한 검증이 아니라 자기 거에서 이렇게 좀 머무르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희가 임상가들이 연구할 때 또 이론을 적용할 때 좀 어떤 좀 자세가 있으면 좋을지 좀. 예. 이제 우선 그 대답하기 전에 이제 일단 우리 이제 정신과나 심리학 쪽에서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은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이제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해보니까, 또 내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은 2600여 년 전에 나타난 그 석가모니 부처 있잖아요. 그분의 치료가 이 과학적인 치료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째 보면 이제 불교 정신치료 학파가 2600여 년 전에 생긴 거죠. 생겨서 그 어떤 그 학파를 수료한 사리불이나 목건이나 무수한 아라한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교 정신치료의 뭐 교과서랄까, 사례집이랄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치면 경률론 3장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경률론 3장이 훌륭한 정신치료의 교과서다. 나는 이제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가장 어떤 위대한 치료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치료자가 자기가 치료 능력을 갖추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이론도 배우고 공부하고 관찰하고 경험한 그 과정에서 좀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학적인 방법. 예, 과학적인 방법. 나는 이제 거기서도 부처님이라는 모델을 좀 활용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답할 때 부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했나 이걸 보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좀 배울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좀 둘로 나눠서 볼게요. 부처님이란 분이 이제 깨달았어요. 2600년 전에 역사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게 그 한 생에 깨달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면은 그 숙명통이란 게 있어요. 숙명통은 뭐냐면 자기 과거생을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건데 이제 실제 이 생이 다른 과거생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1년 전에 있었던 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기억할 수 있냐면 1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처럼 이 생과 다른 생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볼 수 없어. 그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처님께서 깨닫고 숙명통이라는 탁월한 능력을 얻어서 자기 과거생을 쫙 본 거죠. 쫙 보니까 오늘날 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시간은 좀 차원이 굉장히 넓어요. 아성지라는 게 있어요. 아성지는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급도 엄청나게 그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아성지 10만 급 전에 이제 수메다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늘날 붓다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어떤 자기가 치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모델로 했을 때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 수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날 부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근데 수메다라는 이 사람 자체가 연결거리가 있으려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 좋은 가문이란 7대에 걸쳐서 가문이 좋다는 거예요. 가문이 좋다는 건 돈도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근데 이제 수메다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이제 그 재산 관리한 사람이 이제 재산 그걸 보여준 거죠. 보여주니까 이 어린애가 이분들은 모아만 놓고 못 가져가셨네요. 나는 가져가는 재산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수메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연결이 있어요. 수메다가 어린 나이고 돈도 부자인데 그 돈 쓰는 건 생각 안 하고 사람이 괴롭다. 그러면 괴롭지 않은 길도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지 않는 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이 완벽히 없어진 열반의 상태도 있을 것이다.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찾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왕한테 허락받고 다 나눠주고 설산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상가가 원하는 게 뭔지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 능력을 갖고 싶다 하는 게 원하는 게 이게 좀 더 우리는 그냥 자기 상태에 따라 대충 원하잖아요. 대충 원해서 대충 하잖아요. 그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붓다의 과거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뭘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바가 좀 분명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수메다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재산 다 나눠주고 설산에 들어가요.
설산에 들어가서 이 8선정 5신통을 얻어요. 이제 선정에는 색계 4선정, 무색계 4선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통도 이제 이 선정을 바탕으로 신통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능력. 요게 이제 5가지 5신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을 얻어요. 누진통을 없으면 윤회를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해서 뭐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통은 이제 안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어쨌든 자기가 이룩하는 열반에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요걸 해야 열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볼 때는 목표하는 바가 분명했어요. 그 다음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또 어떻게 그래 잘 알았어요. 뭐 어디 누구 도움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임상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때 연등불이라는 부처가 나타나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연등불을 찾아가요. 왜냐면 부처는 만나기 어렵거든요. 찾아가가지고, 그때 뭐 비가 온 뒤라서 이제 땅이 많이 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메다 능력으로는 그냥 깨끗하게 신통으로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 머리, 옷 이래가지고 이제 딱 누워서, 여기로 건너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연등불을 딱 보면서 마음이 전환을 일으켜요. 어떻게 전환을 일으키냐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다 건너줄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열반에 들겠다 하는 마음이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등불이 수메다의 이제 등이나 뭐 이를 밟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보니까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사아성지 10만구 후에 부처가 된다. 당신의 제자는 누구, 뭐 부모님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수메다가 듣고, 내가 부처가 될 모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거 부처들이 어떻게 됐나를 철저히 조사해요. 해보니까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한 거예요. 목표가 철저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10가지 덕성이라는 게, 보면은, 보시, 간단하게 뭐 이름만 이야기해요. 보시, 지계, 출리,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출리. 그 다음에 지혜, 정진, 인욕. 그 다음에 결정. 결정은 내가 뭐 하겠다면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 사랑하는 자애, 담담히 보는 평온. 요 10가지가 위대한 치료자가 되는, 우리도 요 10가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그 칼 로저지가 다 들어가는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자기 거로 만드는데 사성지 10만급이 걸려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자기가 좋은 치료법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볼 때는 목표가 좀 분명한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누구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또 내지는 나는 이런 삶을 잘 치료하겠다. 일단 그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목표가 확실하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실천한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뭐 학파든지 또는 연구가든지 그걸 책을 또 봐야 돼요. 책을 보면서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뭐 도달은 안 했지만 이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것에 최선인지, 네. 그런 분명한 걸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해봐야 돼요, 자기가. 실제로 하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 보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변화도 보고, 그때 이제 마음을 열고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이 치료법이 최고다,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뭘 하면은, 제대로 된 뭐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뭉뚱그려 했는데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될 때까지 이제 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또 있냐면은, 뭐 이렇게 좋은 일연이나 또 무슨 유행하는 사조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배우고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바로 적용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꽂히면은, 그죠? 그리고, 제가 뭐, 마음 챙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도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이거 사회 유쾌할 동안에는 절대로 애들한테 쓰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애들한테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도 뻥긋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맞으면은 하시라고. 아닐 수 있지 않냐. 라고 해도 그날 끝나면 바로 애들한테 뭘 하시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 또 뭐 저기 배웠나 보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모님이나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뭔가를 배웠을 때 그게 철저히 될 때까지 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슈퍼바이저 분이신데 정말 내담자한테 필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몇 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별로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 모습이나 다른 사람 모습 볼 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확인하는, 좀 반복해서 검증하고 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을까? 저 어떻게 하면. 근데 그 질문은 아까 앞에 질문하고, 하고, 그 다음 이제 하여튼 어쨌든 나름대로 됐을 때 어떻게 쓸 거냐는 거로 조금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왜냐면 앞에 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째 보면 이제 연구자에서 이제 실행하는 임상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갈 때도 나는 뭐 부처님이 제일 모델이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 모델이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깨달고 난 뒤에 참 놀라운 게 이걸 누가 이해하겠나. 이거 말해봤자 나만 피곤하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안 펴려고 생각해요. 워낙 심오하니까. 그리고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이래 사암파티라는 또 뭐 이래 그 범천 천상에 대단한 존재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말하면 도움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먼지가 좀 적게 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르치겠다 하고 난 뒤에 철저해요. 누구를 가르치면 이게 알아들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배운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무소요처,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 중에 무소요처, 비상비비상처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자니까 내가 말하면 깨달을 것이다. 그래 보니까 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죽고 한 사람은 어제 죽었는데 다 무색계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무색계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설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안 됐고, 그러면 또 누구를 가르치는 게 좋겠나 해가 그 다음에 이제 오비구라고 있어요. 5명의 비구.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깨닫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하고 난 뒤에 고행의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선정 혹시 요게 길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걸 내가 깨닫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오비구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오비구가 부처님이 왕자 신분이었잖아요. 왕자가 이제 어디 가서 수행하니까 왕이 걱정이 되니까 가서 데려오든지 잘 보호해라 하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고 다 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대방, 우리가 뭘 할 때 나는 알고 도움 줄 수 있지만 상대가 아직 잘 안 될 때 그 텀을 노리는 게 이게 이제 타이밍, 조건, 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오비구를 찾아가죠. 오비구를 찾아가니까 자기들끼리 저 사람 고행 포기하고 이제 안락함으로 돌아간 사람이니까 우리 상대도 하지 말자. 근데 가까이 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옷도 받아주고 뭐 물도 더 그래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도반이시여 하니까 도반은 같은 급이거든요. 나를 도반으로 부르지 마라. 나 열애는 완벽한 깨달음을 이뤘다. 내가 이제 가르치겠다. 내 말 잘 들으면은 목적을 그렇게 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은 이 고행을 그만두고 안락함으로 돌아가고 정진도 잃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진도 잃지도 않고 안락함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나는 또
열애는 깨달았다. 내 말 들으면 할 수 있다. 그걸 3번이나 반복해요. 그래도 또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내가 언제 이런 말 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텀이 생겨가지고 이제 두 비구를 가르칠 때는 3명이 탁발가고 그래가 막 열심히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사람 가르칠 때는 2사람이 또 탁발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가지고 5명을 아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쭉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경험하게끔 하는 적합한 타이밍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이제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할 때는 일단은 그리고 부처님이 이래 보면은 남들이 이래 볼 때 아까 뭐 프로이드 전 시간에 프로이드 이야기할 때 내가 참 위대한 사람하고 같이 있었구나 하듯이 부처님을 딱 보면은 위대한 뭐가 느껴지고 이 사람이 이 부처님이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그러니까 딴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그런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 치료자도 뭐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어떤 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 대상으로 절대 삼으면 안 되고 오로지 참 도와주기 위해서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어쨌든 뭐 한계는 있을지 몰라도 뭐 경험한 게 있잖아요. 도구가 있잖아요. 먼저 그거를 잘 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자기 문제에 안 걸려야 돼요. 자기 문제. 그 다음에 오로지 하여튼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오로지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좀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나고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또 뭐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타이밍을 잘 이래 보면서 또 그 텀을 잘 보고 그렇게 한계는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하여튼 치료자가 자기 문제는 걸리면 안 돼요. 안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가면은 뭐 최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이나 연구를 내가 습득하는 단계에서 임상가의 자세와 습득된 거를 이제 실현하는 단계에서 그렇죠. 임상가 이제 자세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틈을 노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불교가 왜 훌륭한 정신치료인가 했을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뭐 반복된 검증, 관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성립된 거고 확신이 있고 이게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익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훌륭한 정신치료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상담할 때 잘 적용해 보려고 틈을 노려서 불교 이제 이득을 주는 거니까 그거 기억해서 좀 손해를 가능한 보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내담자분들도 그렇고 왜 손해보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지 그 경전에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사리분이나 그 보살은 딱 남들이 뭐라 그러건 손해보는 거 안 하잖아요. 절대. 보살들은 손해보는 거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손해보는 거를 좀 멈추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손해보는 거를 안 하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10가지 덕성, 그걸 우리가 십바람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게 지혜바람이래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걸 이제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엄청나야 자기가 손해보는 걸 안 해요. 지혜가 많다는 거는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손을 움직이든 마음을 내든 그건 다 결과를 가져와요.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혜가 있으면 내가 요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도 누가 등짝을 때렸을 때 그냥 동료 없이 그냥 간 거거든요.
마치 이제 바람이 불었나, 바람 부는데 뭐 돌아본 사람 없잖아요. 자기하고 무관하니까, 뭐 때릴 만한 뭐 사람이 뭐 어떤 생각에서 때렸겠지.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게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리불은 화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째 보면,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면서 자연처럼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물에 누가 뭐 오줌을 눈 데서 야, 왜 오줌 눈이 하는 강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볼 때는 이제 사리불도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부처님 가까이 가신 분이에요. 자타카에서는 부처님이 사리불은 부처의 경지다 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부처님보다는 좀 못해요. 하여튼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그런 뭐 이렇게 화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를 안 낸다는 거는 엄청난 지혜가 있고 정확히 일어난 일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치료자로서 이제 이거 당신한테 손해다 할 때 그 왜 손해인지를 자세히 좀 이야기해야 돼요. 해서 들어보면 진짜 손해다. 그거를 이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정말 손해구나. 그러면 조금 손해를 안 할 확률은 좀 높아져요. 그렇지만은 어째 보면은 저 내담자의 마음속에는 무수한 정보가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들은 거는 그때 잠시 들어온 정보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정보가 이래 또 자기가 어떤 안 좋은 일선 또 그때 그것이 탁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좋은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걸 또 까먹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놓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요런 명함이나 이런 데다가 딱 쓰는 거지. 써가지고 뭐 문신을 하나 새기면 제일 좋겠죠. 근데 문신은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안 되고, 항상 그거를 당신이 손에 들고 다니라. 뭐 그래 한다든지.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나는 사람한테 이래 이야기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하지만 화는 폭탄이다, 폭탄. 폭탄 터지면 그 인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랑 있는데 당신 속에서 화가 나면 예, 잠깐만 하고 다른 데를 가라. 그래서 화가 가라앉으면 오고 화 안 가라앉으면 오지 마라. 그 다음에 당신은 화가 안 나는데 누가 화가 났다. 그럼 예, 잠깐만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해라. 그래 있다가 다시 갔는데 봐서 그 사람이 화가 안 나면 또 하고. 어쨌든 이제 보살이나 사리불처럼 그때 내가 화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화 안 내요. 안 내는데 아직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일단 이제 충분히 이해하게끔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까먹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확실히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거 추가적인 질문인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게 저와 내담자의 이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연구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질문도 드리는 건 뭐냐면, 요즘이 개강철이잖아요. 그래서 제 내담자들의 대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뭐, 취준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 학생들도 이제 개강이 되면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개강하고 한 1, 2주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학생들이 와서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선생님, 우리 엄마랑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방금 말씀하신 그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고 개강이라고 해서 계속 마시니까 너 공부할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요즘은 젊은 청년들 살찌는 거 안 좋아하니까 다이어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를 알려주는데, 지금 한 달째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한테 혹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정신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 정신은 엄밀하게 보면 눈곱만큼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고정된 시스템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원인 결과로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학점을 좋게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학점을 술이란 게 잘 봐봐요. 술 마시러 가기 전에 술 마시던 대로 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술 마셔요. 다음날 깨면 또 거기서 회복해야 돼요. 그 엄청난 시간의 손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수업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수업에 못 들어가면 그건 치명적이에요. 그냥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봐서 뭐 술 먹고 뭐 그렇게 한 주 보내고 한 주가 아니라 한 학기 보내고 학점 안 나오는 거는 관계없죠. 관계없는데 만약에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되질 않는다. 내가 이제 나는 의대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학점을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수업에 안 빠지고 그 다음에 필기는 잘 된 가운데 요 두 가지는 기본으로 해요. 요 가운데 3주 전부터 공부하면 A학점 나오더라고. 2주 전부터 하면 B학점. 1주 전부터 하면 C학점. 당일치기 하면 D학점이나 F학점. 4주 전부터 하면 A 플러스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뭐 이야기하고 별걸 뭐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데 하여튼 치료자로서는 할 수 있는 거 하고 결과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하되 뭐 결과는 어찌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거쳐야 될 길이면 뭐 거치는 거죠. 네. 뭐 노력할 뿐이죠. 노력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예. 네.